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7월 17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먼저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신용이 우리가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1조 4천억대 주로 축소가 됐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낮춰서 얘기하면 다 털렸죠. 개인 투자자들. 신용 물량 1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조라는 금액 자체가 1조 4천억의 물량이 털렸고,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꼬리 가지고 몸통을 계속 흔드는 걸로 뭐 전저점을 깬다든가 종목군 개별주들 20-30% 정도 급락을 시키면서 손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런데다가 그 공포감 자체가 무역 분쟁, 무역 전쟁, 이런 내용이 계속 뉴스플로어에 나오면서 버틸 재간이 없구나. 그리고 2월달부터 박스권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지칠 만큼 지쳤어요. 제가 2월달, 3월달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예전에 리먼 사태 나오고 이렇게 한 1년 동안 박스권을 해서 업앤다운을 몇 번 롤러코스터를 태우고 나니까 개인 투자자들 뭐 한 3분의 1, 최소 3분의 1에서 반토막 이상이 났다라는 얘기를 드려서 정확하게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수하고 박스권 하단에서 손절하는 걸 한 100번 하다 보니까 다 털릴 수밖에 없겠죠. 항상 역사적인 흐름 부분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7월 9일부터, 오늘 17일이니까 7월 9일부터 오늘 정도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누적 계약수가 2만 계약을 돌파를 했습니다. 2만 계약을 돌파를 했어요. 신용 물량 부분들이 털리는 와이사에 현물은 지금 별로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크게. 근데 현물 쪽보다는 선물 쪽에 외국인이 왜 2만 계약까지 매수를 확대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주변 상황이 뭐 좋아졌느냐? 물론 기대감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왕치산, 소방수 역할,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반 사이에 항상 이제 주가라는 부분들은 그 투자 심리 부분들이라든지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어떤 극점 부분들을 찍은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가라는 측면이 극점 부분들 찍었고, 그다음 비트코인이 작년에 극점 찍었고, 작년에 사드라는 부분이 극점 찍고, 삼성전자하고 바이오주들이 작전 실적 관련된 부분도 극점 찍고, 지금은 무역 분쟁, 무역 논쟁, 무역 전쟁, 전쟁보다 한 단계 낮은 게 무역 분쟁이고, 그 다음에 논쟁이겠죠. 저는 논쟁 수준까지는 하락을 시켰어요. 물론 소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이번 주에 공청회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왜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진행할 것인가? 포커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간 선거용이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2월부터 6월달까지, 7월달까지 계속 뭡니까? 이런 이슈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어떤 방송 자체, 뉴스나 예전에 뉴스 같은 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 우리 방공 프로그램, 방공 뉴스 부분들이 계속 나와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점차적으로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살살 세뇌를 시키죠.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안 당하려면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번역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무역 전쟁, 무역 논쟁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주식시장이 안 되는구나라고 개인 투자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든 저는 잡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것은 어차피 투자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일관된 스탠스 부분들을 유지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기조 부분에도 변동사항 부분이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과도기예요. 파이 자체가 큰 파이가 움직이는데, 누가 이 파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은, 남의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가려면 가서 먼저 미리 깃발을 꽂아놓고, 아니면 남들이 점거하는 것을 뺏어와야 되겠죠. 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물론 저 선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포지션 부분들을 쉽게 어벤능락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7월 9일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2만 계약.
저도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들어온 거 제 기억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2만 계약 매수하는 와중에 개인들은 1조 4천억 전 물량 축소. 그리고 어제도 계속 제가 지난주 주간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와중에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LG전자 거의 4% 가까운 장중에 GS건설, 각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있죠. GS건설, 포스코,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뭐 LG디플도 최근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바닥 찍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바닥, 밸류상의 바닥.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활발하게 순환매 부분들 돌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크게 움직였고 하루 쉬다가 어제 이제 낙폭과대라든지 별련 저평가 좀 움직이고 오늘은 또 다시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의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이 또 아니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매 부분들 돌아가고 있어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올라간 종목 따라가면 또 여기에 또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항상 포석 부분들을 해야 되고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은 대형주든 중형주든 간에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물량이 2차에 걸쳐서 신용 물량이 털렸다. 버티신 분들, 신용이 있더라도 버티신 분들은 이 시점에 돈이 없으면 추가 투자 금액이 없더라도 없으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지금 장세에서는 지겹죠. 6개월 동안 이 롤러코스터를 서너 번 정도 타고 있으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시장에서 중심 부분들 보고 있어도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보고 있으면 가끔 짜증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굳이 저렇게까지 흔들어야 되나. 근데 이 역지사지로 메이저 입장이나 외국인들의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지 털어내거든. 그래야지 털어내고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투자라는 부분들 철저하게 고독해야 하고 외로워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반 모임처럼 우르르 가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주간 부분들을 중심을 축 부분들 계속 확대를 시켜야 돼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역 전쟁의 어떤 이슈에 아직도 계속 갇혀 있죠. 금리 인상의 가속도라는 이런 부분들을 6개월 동안 계속 봤기 때문에 어차피 하반기 2번 금리 인상에도 저는 그렇게 크게 어차피 금리 인상이라는 이 시그널 자체가 경기가 우상향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여러분들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진 않죠. 두 가지 큰 이슈에 지금은 약간 짜증 섞인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의 어떤 그 파동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에 노출이 계속돼서 이왕이면 이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반등 나오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레버리지 매수하고 싶다 말씀드렸죠.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요? 또 빠질까봐 컷하고 나가죠. 그런 와사이에 외국인들이 2만 계약 선물 매수 들어오고는 LG전자, 포스코, KB금융, GS건설, 현대유화 각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순환매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환매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오죠. 물론 외국인들이 여기에 2만 계약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의 여파로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확대가 될 부분들은 뭘까가? 오늘 그 오전장에 그 중국의 인민은행이 위안화 사거래 연속 절하 부분들을 했습니다. 가치가 11개월 내 최저치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보고서, 연준 스탠스를 바꿀 것인가, 무역 전쟁으로 해서 연준의 스탠스를 바꿀 건가. 방송을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전에 한번 연준 의장 그린스펀 풋, 그 다음에 앨런 풋,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파월 풋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서는 이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그린스펀도 마찬가지였고 앨런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는 과연 이 연준 의장이 잘 리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심리 부분으로 계속 요동을 쳤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그 관점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양이라든지 위험자산을 저가 매수 부분들, 어떻게 보면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게 앨런 풋, 그 다음에 그린스펀 풋, 그 다음에 이번에 파월 풋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암암리에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역 전쟁의 여파 부분들이 확실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나는
독자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빨리 하겠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글로벌 중앙은행의 어떤 그 트렌드가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역 전쟁, 연준의 스탠스 부분들을 완벽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늦춰가면서 각 이머징 마켓에게 시간적인 여유 아니면 좀 다른 여건 부분들을 만들어 줄 것인가. 과거 이전에 연준 의장들은 다 비슷한 케이스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장이 요동을 쳤었고 그걸로 인해서 왜 어떤 관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에서 잘 모르니까. 근데 그 관점 부분들이 다 시장을 보호하는 쪽으로 앨런 폿, 그린스판 풋,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파월 풋이 나올 것인가. 그걸 미리 그 외국인들은 배팅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 부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파월 풋의 어떤 뉘앙스 부분들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하락분의 최소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그냥 스트레이트 상승이 진행될 수 있는 거 미리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연준 의장이 풋을 할지 콜을 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외국인들의 스탠스 부분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 이 방향성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이 핵심 시장 키워드라고 주간 전략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어제는 좀 관망했고 오늘은 소포, 어제도 한 1000계약 정도 선물 순매수로 돌아섰죠. 오늘은 이제 3, 4천 계약 정도 계속 어벤등락 부분들 하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아무튼 2만 계약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정보가 더 빠르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안화가 지금 4거래일 연속 절하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11개월 사이 최저치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발 앞서서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연준의 스탠스를 바꿀 수 있을까? 이 대응 부분들을 잘하게 되면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종목권 그걸 얘기를 듣고 보신 분 아시겠지만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낙폭이 20-30%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기본 10에서 20% 정도 15% 전후의 반등은 그냥 나오는 거라 말씀드렸죠. 대형주도 마찬가지, 주중 다 마찬가지요. 지난주부터 접근하신 분들은 10%는 기본 수익권으로 진입되어 있어요. 여기에 20% 수익 부분들이 20% 돌파의 요건 부분들이 서서히 오픈되고 있다. 이걸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면서 7월 17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